질문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궁금증들 오늘도 해결해 볼게요.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호재가 또 전해지고 있죠. 알테오젠 V자 반등 실패 이렇게 달려 있는데 동시호가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오늘 개장 직후에 좀 올라가나 싶더니 이내 오름폭을 반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테오젠 어떻게 봐야 될지요? 세 가지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키투르다 SC 임상 3상 결과가 좀 생각보다 일찍 발표가 됐습니다. 제품 출시 26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질 거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향후 빅파마 요청 쇄도 예상이 된다. 굉장히 좋은 이슈잖아요. 근데 오늘 반응이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지는 못해서 원체 이제 알테오젠 좋게 보고 계시고 지금 이제 고가권의 위치에서 그래서 이렇게 불을 뿜지 못하는 건지 왜 그런 걸까요? 뭐 한 이틀 이제 급락이 나오니까 좀 많이들 좀 겁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반등이 나오니까 얼른 팔아야 되겠다 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후회하실 가능성이 높다. 팔면 안 된다. 지금 이게 이제 단순히 임상 3상 이미 이제 9월달에 끝난 거 발표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치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기에 발표됐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네. 일정이 다 당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타임라인들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당겨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네. 원래는 이제 12월에서 1월 정도에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한 2달 정도 빨리 발표를 했고요. 그만큼 키투르다를 갖고 있는 머크가 급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고 여기에 이제 아예 이거를 공동 개발을 알테오젠과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렸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1.4조 가량 1조 4천억 가까이 되는 돈을 좀 빨리 받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일스톤이죠. 임상이 끝나고 나면 받는 마일스톤을 받게 될 거고 제품 출시도 원래 26년으로 예상했는데 이게 25년 1월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허가 신청을 하고 26년 이제 3분기 중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빨리 이것도 로열티도 빨리 수취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다 실적과 돈. 그렇죠. 이게 빨리 들어온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알테오젠가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제 키투르다 SC가 이렇게 성능이 좋았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 빅파마들 5개에서 6개랑 협상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생각보다 타임라인이 빨라질 수 있다. 마음이 다들 급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뭐 더 나올 거 없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증권사 직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구나.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파시는 분들은 좀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목표가는 뭐 엄민용 애널이 73만 원 얘기했는데 신한에서요. 예, 보수적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이상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놀래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리포트 낸 거 보니까 73만 원 유지한다. 예. 그 스탠스는 동일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왜냐하면 이게 로열티 규모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네. 그게 이제 4%냐 5%냐 3%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감안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있었던 다이치 산교와의 그 계약도 정확히 로열티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추후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또 급격히 바뀔 수 있어 계산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낮게 평가를 해서 73만 원을 정하신 거니까. 그럼 대표님 관점은 지금 현 시점 알테오젠 팔면 안 된다 관점이시고 신규 접근 가능하다면 지금 자리에서 진입 괜찮은 거예요? 37만 원 선, 38만 원 선. 그렇죠. 뭐 70만 원 이상은 갈 거니까 뭐 지금은 사셔도 괜찮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70만 원으로도 보세요, 예, 대표님도요? 지금 70만 원까지 일단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이분 때문에 좀 안 좋은데 그분 아마 보건부 장관에 임명 못 될 겁니다. 미국이 그런가요? 청문회가 더 빡셉니다. 더 힘들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발언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차트 보니까 경이롭습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2024년 1월 우리 대표님 앞에 있는 저 때부터 계속 우상향인데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고 45만 원 찍고 지금 좀 눌려 있거든요. 38만 원 진입 가능, 70만 원까지. 그럼 좀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세워봐야 되겠어요, 알테오젠은. 그렇죠.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단기에 뭐 여기서 바로 뭐 70만 원까지 그렇죠. 뭐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보시면 그 굉장히 흔들면서 저점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네. 예, 이게 추세를 탔다는 건데 기업 자체가 아예 바뀌는 거고요. 지금 그냥 우리나라에 가만히 이 기술 팔아서 1조 이상 벌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있을까요? 없죠. 네. 네,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유한양행도 로열티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조 단위가 아니고 천억대 뭐 이렇게 2천억, 3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 거고요. 알테오젠은 지금 수출한 계약들이 앞으로 야기되고 진행이 되면 네. 최대한 3조 이상까지도 연내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3조 곱하기 20만 해도 60조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와, 시총. 진짜 연초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뭐 생각보다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예. 부럽습니다. 예, 네. 알테오젠 첫 번째 질문으로 풀어봤고요. 네.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오늘도 좀 핫하게 움직이는 믿습니다. 갓비디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해서 오늘 SK하이닉스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또 하나의 시장 변곡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여태까지 그랬듯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큰일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대표님 관점 궁금합니다. 일단 세 가지 포인트 열어볼게요. 자, 엔비디아 호실적이 예상되고 삼성전자 효과, HBM 성장세는 여전하다. 목표가 25만 원.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렇죠.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뭐 엔비디아 지금 걱정이 많고 뭐 지금 뭐 발열 이슈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다 네. 아니라고 부정이 됐죠. 부정이 됐나요? 예, 그걸 이제 만드는 업체에서 서버랑 렉 만드는 조립하는 업체에서 아니라고 밝혔고요. 지금 세 군데에서 조립을 하고 있는데 예. 미국의 기업 델이랑 그다음에 대만 기업이죠 퀀타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한 군데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세 군데에서 다 밝혔습니다. 이 지장 없다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디인포메이션은 대체 왜 그런 악재성 루머를 원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나기 전에 항상 그런 루머가 돌았고요. 예. 뭐 예전에도 뭐 TSMC와의 뭐 분쟁 문제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사실은 분쟁이 아니라 서로 협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모든 과정에 조금씩 뭔가가 이제 시행착오가 있죠. 이게 뭐 지금 삼성전자는 엄청난 착오가 지금 생겨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 시기와 질투, 뭐 엔비디아가 부러워서 그러는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 지금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 해외 증권사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셀럽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목표가를 최소한 160불에서 190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좀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제도 한 4% 이상 상승을 했죠. 그 얘기는 거의 지금 시총 1위 기업이 4% 올라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의 기업 몇 개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그러면 하이닉스 왜 빠졌냐? 삼성전자 살려고 뺀 겁니다. 삼성전자 살려고 일단 돈을 그렇죠. 하이닉스에서 그렇죠. 예. 하이닉스는 어차피 이익권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걸 빼서 삼성전자를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던 분들이 있을 거고요. 잘한 걸까요, 그럼? 하이닉스 빼서 뭐 이제 다시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팔고 이제 다시 오겠죠.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당장 오늘 뭐 사실 자사주 매입을 100만 주 하겠다고 네. 공시를 안 해도 되는데 했는데 다 알려졌죠 지금. 알려졌는데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좀 무겁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고 팔죠. 결국에는 기술력으로 좀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닥은 잡았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6만 전자 뚫고 7만 전자까지 갈 거라는 기대감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예. 그러면 오히려 기대는 다시 SK하이닉스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HBM 성장세 여전하고 자꾸 뭐 공급 과잉 얘기하시는데 이게 공급 과잉이면 우리나라 전력기기부터 시작해서 다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있죠. 예, 그 얘기는 여전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좋다. SK하이닉스 어제 장중에 한 16만 원까지도 진입이 됐었거든요. 오늘 장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목표가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차트 열어볼게요. 하이닉스.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한 1% 상승 나옵니다. 장 초반에 17만 5천 원 찍었었고 지금 17만 2,500원. 지금 자리 진입 뭐 무리 없겠죠? 예, 뭐 지금 없는 분들은 뭐 지금 들어가셔도 되고 만약에 뭐 좀 20만 원대에서 사신 분들은
더 물타기. 사셔도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6개월로 봤을 때 한 9% 하락했고 지금 자리 17만 원 선, 25만 원까지 바라보자 말씀 주셨는데 삼성전자 그럼 봐주세요.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말씀 주셨듯이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단기 반등이었을 뿐인 건지 오늘은 또 빠져서 어제도 좀 쉬었잖아요. 지금 한 2% 안팎으로 하락이 나오는데 5만 5천 원이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원래 6만 원 벗어나면 사야 된다 말은 했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5만 원에서 시원한 상승은 결코 안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본질적으로 바뀐 건 없죠. 지금은 살 자리도 아니에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는 거 이슈로 바닥을 잡고 올라왔다라고 보면 지금은 살 자리가 아니고 5만 원대 초반까지 빠지면 또 살 자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당분간은 이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6만 원을 뚫고 나가기는 좀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 6만 원을 뚫을 재료는 결국에는 HBM4에서 뭔가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인지가 된다라고 하면 네. 또 올라올 수 있을 건데 지금 왜냐하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똑같이 레거시 쪽은 힘들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건 똑같은 조건이고 좋아지려면 결국에는 HBM4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이미 TSMC와 협업을 잘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 협업했다는 얘기는 없죠. 본인이 제시를 했죠.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해낸다라고 하면 더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 뭐 얘기가 들리죠. 뭐 많은 업체들이 네. 구글이나 뭐 어제는 테슬라까지 HBM4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요청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은 주요 물량이 아닙니다. 물량 자체가 크지도 않고요. 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가 가장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그러면 SK 하이닉스 향은 괜찮고 원체 많이 꺾여 있어서 지금 걱정이에요. 소부장은 당분간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방향을 못 잡았는데 나홀로 갈 수 있는 장비주들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들어봤고요. 우리 세 번째 로봇 자율주행 쪽으로 또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심상치 않은 로봇주 이렇게 떠 있는데 로봇과 함께 갔던 것이 이제 지금 최근에 자율주행. 사실 자율주행 가니까 로봇이 가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포인트 있을까요? 자, 자율주행 트럼프가 진짜 일론 머스크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너무 잘 갑니다. 뭐 오늘장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세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율주행과 로봇 최근 시세 연속성이 나오고 있고 미국 내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달려가죠. 퓨런티어 주셨네요. 자율주행 목표가 32,000원인데요. 자, 어떻게 보세요? 자율주행주. 이쪽은 제가 테마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테마는 그냥 저는 테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테마가 아니다. 테마다. 테마다? 여전히 테마다. 여전히 테마다? 머스크 효과. 왜냐하면 사실 자율주행은 머스크가 쓰는 방식은 FSD죠. 예. 완전 자율주행. 카메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 다음에 AI 학습을 하는 거고 네. 우리나라 그렇게 자율주행 하고 있는 현대차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물론 자율주행 기능이 좀 다르긴 한데 자율주행 관련된 전반적인 이제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부분이 네. 핵심 이슈겠지만 사실은 당장 이익을 보는 건 테슬라죠. 그렇죠. 지금 네. 어쨌든 수혜는 테슬라.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나라는 수혜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테슬라에 뭘 해도 납품하는 회사 빼고는 사실은 별로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테슬라 발 찐 수혜주 어디예요? 인데 그럼 퓨런티어예요? 그래도 여기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이제 그 검사 기계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도 납품하고 있는데 그 테슬라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퓨런티어를 보는 거고요. 퓨런티어도 근데 사실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변동이 좀 크더라고요. 예, 자회사 하이비전 대비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거는 제가 종목을 굳이 꼽으라 그러면 프론티어를 그냥 단기적으로만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공격적인 접근이 아니라 굳이 그렇습니다. 뽑자면 그러니까 퓨런티어. 그렇죠. 로봇도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테슬라에서 우리 공장에다 그거 쓸 거야. 네. 그러니까 테슬라 직원들 아마 그렇게 되면 많이 나가겠죠. 대부분이 다 잘리겠죠. 예. 예전에 한번 90%를 자른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머스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들어가는 거 싫고 네. 로봇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혁신이라면 혁신인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도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죠. 그러면 그냥 테마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로봇은 테마인 것 같았는데 예. 자율주행은 이제 테마에서 주도주격으로 무언가 바뀔 만한 재료였을까 싶었지만 여전히 아니다라는 관점이시네요. 사실은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네. 다 현대차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어디 단계까지 쓰고 얼마나 확대를 시키고 네.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영향이 더 큰 상황이지 사실은 뭐 미국의 테슬라가 좋아진다고 해서 만약에 FSD가 표준화돼 버리면 또 라이다 방식을 쓰는 쪽은 다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복합적으로 쓰는 건지 자율주행을 지금 머스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네. 중국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가 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중국 어디죠? 웨이모 뭐 이런 데인가요? 뭐. 아니, 중국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시스템. 회사가 한 10몇 개 되고요. 네. 우한시나 뭐 베이징 그다음에 상하이 이쪽에서 특수 지역에서 계속 무인 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걸 보고 놀란 거죠, 사실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서 그 규제가 거기는 정부가 밀어주기 때문에 네. 되는데 미국은 규제가 심해서 못했던 거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풀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지면 우리가 쫓아갈 수 있다, 앞설 수 있다. 그래서 AI 가속기 엄청 사서 예. 학습시켜서 완벽하게 자율주행 만들겠다라고 지금 밝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방식이 좀 달라서 조금은 완벽한 수혜주는 없고 그냥 진정한 수혜주를 사실 거면 테슬라 조정받을 때 사시는 게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로 맞죠. 예. 이 줄기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굳이 뽑자면 퓨런티어 네, 변동성에 돈을 태운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죠. 퓨런티어라든지 뭐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네. 그 외에 이제 MC넥스라든지 이렇게 카메라 기반으로 하는 쪽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메라 더 많이 붙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퓨런티어가 지금 한 1.3% 하락 나옵니다. 어제도 시세가 나오다가 사실 윗골이 많이 나왔죠. 그죠. 길게 오름폭을 좀 반납을 해서 괜찮나 싶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의 쉬어감이 보여지고요. 26,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주들의 흐름 살펴볼 수 있을까요? HL 만도도 궁금한데, 자 일단은 퓨런티어. 지금 자리 단기적으로 좀 꽤나 올라왔네요. 이렇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HL만도 어떻게 보세요? HL만도 좋죠. HL만도 HL만도 뭐 괜찮아요?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기존의 자율주행 흐름, 그러니까 네. 테슬라와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들은 여전히 근데 지금 아이다스 3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고 2단계 정도니까 지금 요즘에 최근에 국내 차들 사신 분들은 다들 그런 기능 다 있거든요. 차선 이렇게 벗어나면 막 맞아 있어요. 핸들이 저절로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기능 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 아닐까 이제. 그렇죠.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거라도 졸음운전 할 때 차선 변경하고 이런 거는 안 하겠죠, 그죠? 네. 예, 그런 것들 이제 켜놓으시면 사실은 저도 이제 많이 가끔 쓰는데 장거리 할 때 생각보다 도움을 많이 준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점점 발전할 걸로 보이고 이 기술은 오래됐죠. 한 4, 5년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율주행 얘기가 테마로 붙은 지 오래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느리죠. 그게 왜냐하면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에 걸려서.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서 과연 머스크가 그걸 뚫어내서 네. 할지 그러면 또 사고도 많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뭐 있습니다만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면서 아마 네. 우리나라 업체들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혼조세 그 흐름이 딱 역력합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지금 다시금 오름폭을 오름세로 전환이 됐고 뭐 MC넥스 빠지고요. 캠트로닉스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자율주행 로봇까지 점검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질문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